여러분, 제가 계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구입한 신선한 계란입니다. 세일해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여기 계란에 이렇게 프린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요. 위에 있는 네 자리 숫자는 이제 생산 날짜고요. 맨 뒤에 숫자, 뭐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맨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1에서 4까지 프린트돼서 찍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 등급과도 같은 거예요. 1에서 4까지 있는데 제가 산 계란은 제일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복지 등급이 4등급입니다. 4등급. 제일 좋은 건 1등급이고요. 이거를 동물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란을 팔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프리런이라 그래서 자유방목이죠. 닭들이, 이제 암탉들이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넓은 축사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암탉들이 낳은 달걀을 위에다 프리런이라고 붙이고 일반 계란보다 당연하게도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제가 시중에 나가서 마트에 가보니까 1등급은 없어요. 동물복지라고 쓰여져 있어도 이 계란을 팔 때 1등급은 없더라고요. 아마 1등급은 프리런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마당에서 그냥 씨암탉 풀어놓고 키우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그런데 그렇게 대량으로 방목을 하려면 얼마나 땅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축사가 아주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긴 어려우니까 이 동물복지 1등급은 없고요. 2등급부터 팔더라고요. 확실히 2등급은 단가가 비쌉니다. 2등급은 뭐냐면 이제 축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규모가 좀 있어서 닭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그런 축사가 2등급이 되겠고요. 3등급으로 내려오면 일반 축사, 여러분 아시죠? 이 4등급은 그냥 딱 암탉이 앉아서 그냥 계속해서 먹고 알만 생산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양계장이죠. 그런 축사 등급이 바로 4등급이고 그거보다 살짝 좀 평수가 넓다. 그래봐야 뭐 얼마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뭐 살짝 좀 더 넓은 그 평수를 가지고 있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양계장, 이 축사로 이루어진 것은 3등급의 판정을 받더라고요. 물론 제일 저렴하게 세일해서 파는 이 계란들은 대부분 4등급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달걀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죠? 최근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뭐 한번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김누리 교수하고 뭐 다른 분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7세고시. 여러분 7세고시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 그 어린이들이 가는 그 학원이 있는데 그 사교육을 받는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것을 시험을 봐야 붙어야지 그 학원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게 7세고시 반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아니 무슨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실인가? 이게 진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7세고시가 아동학대다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최근에 내셨습니다. 이 김누리 교수 강의는 제가 이전에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분이 너무 급진적이고 그분의 방식이나 그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좀 극단적이지 않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서울대와 파시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또 강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제가 들으면서 이건 좀 극단적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7세고시 아동학대다라는 성명서에 대해서만큼 이 문구 자체만큼은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오자마자 한국의 이 사교육 열풍, 저 어릴 때도 뭐 사교육이 있었죠. 뭐 과외도 하고 뭐 학원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저 어릴 때 또 예전 저희 아들 처음 나왔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만 해도 야 이거 공교육 사교육 문제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한국의 입시제도 바꿔야 되는데 한국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 TV에서 정치가들이 맨날 나와서 했거든요. 사회 인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봤는데 아니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어. 어떻게 더 난리가 났어. 사교육에 대해서 더 목숨을 걸고 왜 더 치열해지고 아이들의 이 공교육 현장은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예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제도를 바꿨을 텐데 어떻게 더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져서 한국이 이게 입시 지옥, 사교육 지옥으로 변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오자마자 만들었던 영상,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동학대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좀 어그로성 제목이긴 한데 제 눈에는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창 뛰어놀아야 될 것이고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참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그 마치 축사에 갇힌 양계장에 놓여져서 계속해서 넌 먹이만 먹고 알만 나. 그 좁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알만 나야 되는 학교 끝나면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원으로 이동해서 밤늦게까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양계장에 갇혀있는 암탉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볼 때 너무 좀 안타깝다.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이건 캐나다에서 보면 이거는 아동학대 수준인데 아니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이게 과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동학대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눈에는 그래서 아동학대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의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데 최근에 이 김누리 교수께서 다른 분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명서를 낸 거예요. 7세 고시는 아동학대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7세 고시 그거 아동학대 맞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동학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늘 여기에 익숙해서 그런가? 이 문화에 익숙한 분들, 이 부모님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가? 경쟁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는 것이 그런가? 이걸 아동학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로 이제 압박감 속에서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달걀 얘기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놀라운 건 한국도 이제 드디어 동물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구나. 동물도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축사에 그 작은 양계장 그 작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맨날 모이만 먹고 알만 낳아야 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암탉들이 그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맨날 먹고 알만 매일같이 생산해야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걔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거지. 사실은 이 동물복지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달걀을 먹는 우리를 위한 거죠. 결국은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암탉이 낳는 달걀이 이게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죠? 스트레스가 덜하면 덜할수록 그 암탉이 낳는 달걀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더 유익할 거 아니겠습니까? 덜 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좀 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한 달걀을 낳아. 그래서 그 건강한 달걀을 우리가 좀 먹고 싶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탉에게도 복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2등급만 줘도 그 암탉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덜 받겠습니까?
동물에게도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이런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걸까? 왜 부모들이 이 복지를 무시하는 걸까?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인 거 아시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참 이건 부끄러운 것인데 뭐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말이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이요,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말도 안 되는 사고들. 예를 들어서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런 막 발산하는 열정을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사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모든 나라들에서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은 사고사예요. 그런데 오직 어느 나라만, 한국만 이게 사고사가 아닌 거예요. 청소년의 자살률이에요. 사망사고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할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복잡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를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살률이 1위지?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좁은 울타리 속에다 가둬놓고 모이만 주고 너는 알만 나, 계란만 나, 너는 계란을 낳기 위해서 너는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오직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 가두어두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채근해 나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남 일대의 소아정신과,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거기에 북적북적 넘쳐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병들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일을 우리가 부모 세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바꾸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 바꿔야 될 문제 아닌가?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병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오래전부터 고민하는 문제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거슬러 오던 한국의 과거 시험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 이것이 바로 수능제도, 입시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한 방으로 바꾸는 입시제도. 여전히 산홍공상, 이 계열화되어져 있고, 그렇죠? 직업군에 의해서 천대받는 직업, 천대받지 않고 우대받는 직업,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 좋은 것인가, 이걸로 대접받는 이 사회 분위기,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문제겠죠. 사교육이 심화되었다. 사교육이 너무 과열되었다. 근데 사교육만이 문제입니까? 사교육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교육도 필요하죠.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쫓아간다고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엑스트라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외지도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과한 거죠. 이 사교육이 너무 과하고 이 사교육에 돈이 너무나 투자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럼 줄여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대치동 무슨 관련된 강사분들, 거기 이제 학원 강사분들의 채널을 좀 보고 유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공교육도 문제고 수능도 문제구나. 이 수능을 보고 좋은 점수를 받고 공교육조차 쫓아가려고 하면 사교육을 안 받으면 공교육조차 쫓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이 공교육의 커리큘럼과 시스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만의 문제로 돌이킬 수 있게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부터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목회자들이 현실을 너무 몰라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과거에 캐나다 갈 때까지만 해도 진짜 완전히 깡통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뭔지 정말 몰랐어요. 오직 교회밖에 몰랐고 오직 그냥 텍스트 안에 갇혀있는 우물안 개구리 같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관심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오직 기도와 성경 읽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반드시.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 필요, 교육, 환경, 학교,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교회가 무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화를 바꾸는데 사실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이 한국의 교육 문화, 아이들 문화 바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교회 내에 어떤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아이만, 내 아이만 뒤처지지 않을까? 내 아이만 실패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대를 이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자녀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게 밀려주고,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입시 지옥 그리고 사교육 지옥으로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늪으로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불행감에 시달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요. 네. 아이를 낳는 일을 주저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겪었던 일을 내가 아이를 왜 낳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에게 또 이런 지옥을 맛보게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한다고? 이건 난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지금도 돈을 얼마 못 버는데 내가 어떻게 사회교육에 뛰어들게 하겠어? 결국은 저출산, 지금의 0.72,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역사적인 거. 어느 나라도 기록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한국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바로 사교육 지옥, 입시 지옥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신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없으면 너 죽어. 그거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좋은 대학, 영어 유치원, 내가 이게 안 되면, 내가 좋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사교육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끝장나고 실패하게 될 거야. 이 두려움의 지배 속에서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두려움의 지배 속에서, 몸은 교회 오지요. 몸은 예배당에 출석을 해 있어요. 그러고 와서 은혜를 받고 가요. 아멘 아멘 합니다. 찬송도 불렀어요. 기도도 해요. 그렇죠? 셀 모임도 가져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지배에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사교육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아이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교육의 현장으로, 학원을 열심히 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뒤처질까봐, 망하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세상 나라 속에서 지배를 받으며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돼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매일의 삶을 자유 속에서 평안함 속에 담대함 속에 행진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법, 연구,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단지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 참석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기, 청소년기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fake success 뭐예요? 가짜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향해서 진짜 성공, 인서울, 좋은 대학 물론 가면 좋겠죠. 물론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행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매일같이 감당하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보탬이 되고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 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한국의 이 입시 지옥의 문화, 사교육 지옥의 문화를 바꾸어서 정말로 아동학대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복지 혜택을 주어서 정말 복지 대상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알만 낳으라고 그 양계장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져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